다 말해요. 내가 풀어줄 수 있어요, 홍만수 씨. 진실을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당신 경찰서에서 나오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당신한테 우리 은호 교통사고 사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은 그냥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잖아요.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숨겨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곧 황기찬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말할 거니까. 그때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보다 지금 나한테 말해서 조금이라도 당신이 편해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불법 추심으로 경찰서에 붙잡혀 온 홍만수에게 제인이 찾아왔습니다. 은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사주한 진짜 범인을 알기 위해서였죠.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홍만수는 잠시 저울질을 해보다 제인 앞에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안 믿으면 당신은 영원히 감방에 갇히게 될 거예요. 은호 교통사고의 원인을 다 뒤집어 쓴 채로요. 강세리예요. 홍만수의 입에서 다급하게 세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상한 일이긴 했으면서도 홍만수의 입으로 직접 확인을 받고 나니 제인은 새삼 놀랐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 해도 누군가를, 그것도 제인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 은호를 빼앗아 가다니 이런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른 세리를 제인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 빼앗아 줄게. 너에게서 모든 것을. 그리고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제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섭고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인은 세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먼저 제인은 세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기찬을 세리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며칠 후 기찬의 사무실에 익명으로 우편이 도착합니다. 봉투 속에는 은호 교통사고의 진범은 따로 있다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는 종이와 그 당시 세리의 계좌에서 홍만수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찬은 누군가 또 거짓 협박을 하려는 건가 싶어 짜증이 나면서도 구체적인 정황 증거까지 제시되어 있기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근히 세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기찬은 대수롭지 않은 척하며 세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홍만수 언제부터 알았어? 응? 무슨 소리야? 나야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지. 난 그 사람 연락처도 없어. 우리 은호 말이야. 그때 제인이가 은호 불러낸 거 말이야. 당신도 알았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기찬의 물음에 세리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한 척 기찬에게 되묻습니다. 근데 당신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이제 곧 은호 기일이라 자꾸 생각나서 말이야. 그날 우리 은호가 거길 가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 요즘 새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너무 신경 써서 그래. 당신한테 우리 지호가 있잖아. 은호를 잊어주는 게 하늘에 있는 은호 편하게 해주는 거야. 세리는 기찬을 안심시키며 그 순간을 모면합니다. 하지만 하필 기찬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알고 물어보는 건가 싶어 세리는 기찬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들어 기찬의 태도가 차가워진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은호의 기일이 되고 제인은 은호를 추억하러 은호가 좋아했던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은호와의 추억이 깃든 곳으로 공원 한켠에 놓인 미끄럼틀을 타며 손 흔들어 주던 은호가 꼭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황기찬도 그 공원을 찾았고 두 사람은 딱 마주치고 말았는데요. 여긴 웬일이야? 제인이 물었지만 이내 기찬이 그곳을 온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인은 기찬에게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우리 은호가 저기서 손 흔들면서 엄마하고 당장이라도 부를 것만 같아. 기찬도 자기 자식 은호에 대한 마음만은 애틋했던지라 제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제인은 기찬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우리 은호 잘못되지 않았다면 당신과 나도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난 지금도 당신이랑 함께 지냈던 날들이 가끔씩 그리워. 라고 말합니다. 제인은 일부러 기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미련이 남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은호만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나 이렇게 당신한테 맞서지 않았을 거야. 어차피 아빠 회사 당신이 물려받을 거였잖아. 알잖아 당신도. 나 회사 경영에 관심 없었다는 거. 기찬은 갑작스러운 제인의 고백에 놀란 듯 바라보고 그대로 제인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지를 생각해봅니다. 근데 기찬 씨, 나 얼마 전에 이상한 우편을 받았어. 은호 교통사고의 진범이 따로 있다면서 홍만수 계좌랑 세리 계좌 내역 복사본을 누군가 보내왔는데 그걸 보면 세리가 마치 교통사고를 사주한 것처럼 나와 있던데. 설마 아니겠지? 세리가 욕심은 많아도 그렇게까진 안 했을 거야, 그렇지?
제인은 일부러 세리에 대한 의심을 키우기 위해 기찬에게 묻습니다. 사실 기찬에게 온 우편도 제인이 보낸 것이었죠. 그렇게 조금씩 세리에 대한 불신을 키워 기찬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인의 목표였습니다. 기찬은 제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은호 교통사고에 뭔가가 있음에 틀림없다 생각하며 세리의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제인과 함께 했던 날들을 생각하며 은호 생각에 잠겨 있던 기찬. 지호가 아빠에게 다가옵니다. 아빠 울어요? 아니야, 지호야. 역시 자신의 아들 지호를 보며 기찬은 설마 아이까지 있는 세리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 풀어진 마음으로 지호를 안아올립니다. 지호야, 은호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어요. 같이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 친구들은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은호는 보고 싶어요. 그때 엄마가 형 보여주겠다고 전화하는 것도 들었었어요. 뜬금없는 지호의 얘기에 기찬은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형 보여주겠다고 형 엄마랑 약속하고 내보냈어요. 그때 내가 같이 나갔으면 형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텐데. 지호야, 그럼 엄마가 형을 내보냈다는 말이니? 네. 제가 전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래? 기찬은 눈이 뒤집히고 세리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당신이 은호 내보낸 거였어? 은호 엄마가 혼자서 불러낸 게 아니라? 세리는 기찬의 물음에 그날 일을 들켜버린 것 같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다 알고 묻는 거니까 또 거짓말로 둘러댈 생각 마. 그날 은호 엄마랑 통화했어, 안 했어? 아니야, 난 몰라. 아무 상관없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 당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랑 당장 이혼이야. 여보, 지호 아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당신 아들 지호 엄마야. 지금 죽은 은호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 나하고 함께 한 시간이 얼만데. 그래, 만약에 당신이 날 속인 거라면 그 엄청난 시간 동안 날 속였던 거겠지. 세리는 또 거짓말로 넘어가려 했지만 지호의 말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한 기찬은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세리와 통화를 하고 은호를 만나러 간 것이 맞냐고 묻는데요. 제인은 사실대로 세리가 만나게 해준 게 맞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은호가 죽은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그리고 그때 난 아들을 죽게 만든 엄마였는데. 기찬은 이제야 은호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고 세리를 벌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세리가 순순히 이혼에 응할 리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엔 기찬의 잘못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자칫 자신이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찬은 엄마 노숙자에게 SOS를 보내고 노숙자는 아들을 위해 또 한 번 흉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바로 세리를 오래전 제인처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것이었죠. 가뜩이나 기찬의 의심으로 코너에 몰린 세리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니 자신도 헷갈려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얘 지호는 왜 찾니? 지호 캠프 보냈잖니. 내가 안 된다고 해도 네가 애 교육상 좋네 어쩌네 하며 보냈잖아. 노숙자는 세리가 신청하지도 않은 캠프에 지호를 보내놓고 마치 세리가 보낸 것처럼 둔갑을 시킵니다. 얘 설거지 좀 해라. 어머니 방금 했잖아요. 어머, 얘가 거짓말을 하네. 부엌 들어가 봐. 세리는 분명 좀 전에 마친 설거지 거리가 그대로 싱크대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노숙자가 꾸미니 같은 짓들이 반복되면서 세리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본인조차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어집니다. 얘야, 너 좀 이상하다. 병원에서 치료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세리에게 정신치료를 권하고 그 옆에서 기찬 또 한 거들면서 당신 요즘 힘들어 보여. 자꾸 정신 없는 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 몰라? 어머니 말씀대로 해. 라며 매정하게 세리를 몰아붙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들어온 남자들에 의해 세리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옛날 제인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감금되고 맙니다. 기찬의 곁에서 세리를 치워낸 제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찬에 대한 복수를 꿈꿉니다. 이 모든 것이 제인의 복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찬은 제인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하죠. 은호 사고, 당신 말대로 세리가 범인이었어. 지호의 엄마여도 난 용서 못해. 그런 여자 밑에서 지호 크게 놔두는 것도 못할 짓이라고. 세리는 내가 처리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기찬에게 묻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건 여러모로 시끄러워지잖아.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내가 세리 문제 조용히 해결했으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은호도 하늘에서 서운해하지 않을 거야.
정말? 정말이야? 고마워, 기찬 씨. 기찬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세리를 조용히 처리해버린 속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제인이지만 기찬 앞에서는 정말로 고마운 척 연기를 하고 마치 이제 기찬에게도 아무런 미움이 남지 않았다는 듯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찬이 방심한 사이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누가 챙겨줘?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기찬을 유혹하는 제인. 기찬이 제인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둘 때 제인은 기찬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빼내어 그의 비리와 범죄를 낱낱이 밝히기만을 고대합니다. 우리 오늘은 은호 엄마 아빠로 있자. 은호가 하늘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한 잔 정도는 괜찮지? 라며 기찬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유혹합니다. 갑작스런 제인의 제안에 살짝 당황하면서도 마음의 경계를 풀게 된 기찬은 순순히 제인과 저녁을 함께 하러 가는데요. 스스로 그물에 걸려드는 것인 줄도 모르는 채로 말이지요.